수소를 이용해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수소 연료 전지는 탄소 중립의 대안으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국내 연구진이 수소 연료 전지의 촉매 역할을 하는 백금을 대체해 비용을 80분의 1로 줄일 수 있는 수소 전지 촉매 개발에 성공했다고 합니다. 오늘 과학의 달인에서는 백금을 대체하는 수소 전지 촉매제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조은혜 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자, 백금, 말 그대로 귀금속이잖아요. 이 백금을 대체할 수 있는 전극 소재 개발에 성공하셨다라고 들었는데 어떤 기술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연료전지는 수소하고 산소를 반응시켜가지고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 장치입니다. 네. 따라서 두 개의 전극, 즉 이제 수소가 반응하는 전극과 산소가 반응하는 전극으로 구성을 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소재는 그 중에서 이제 수소 전극용 소재입니다. 현재 가장 성능이 우수한 소재는 백금인데요. 니켈과 몰리브데넘을 이용해서 백금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소재를 개발했습니다. 네. 네. 니켈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몰리브데넘은 좀 생소하실 텐데요. 네. 네, 몰리브데넘은 주로 이제 스테인리스 각 만들 때 사용을 하는데 약 한 2에서 3% 정도 첨가를 하면 특히나 이제 바닷물 환경에서 이제 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크게 향상시키는 그런 특성을 가진 금속입니다. 예. 네. 그러면 개발하신 니켈 몰리브데넘 촉매를 사용하면 수소 연료 전지는 주로 어떤 제품에 좀 적용될 수 있을까요? 네, 그 두 개의 전극과 함께 연료전지를 구성하는 또 다른 중요한 구성 요소로는 이제 전해질이 있습니다. 근데 전해질은 크게 이제 산성 전해질과 염기성 전해질로 우리가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산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속을 부식시키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부식 저항성이 우수한 백금 같은 귀금속만 이제 전극 소재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염기성 전해질은 부식성이 약해서 이제 니켈 같은 좀 저렴한 금속을 전극 소재로 우리가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네. 근데 이제 실제로는 가능은 한데 성능이 낮기 때문에 여전히 이제 백금이 사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소재는 염기성 전해질에서 이제 백금을 대체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현재 수소 승용차나 또는 수소 버스 또는 수소 열차, 수소 트램 그리고 또 건물용 연료전지에 이용되고 있는 것들은 다 산성 전해질과 백금 촉매를 이용해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네. 특히 이제 수소 승용차나 수소 버스는 이제 길에서 직접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자동차에서는 전기만 사용을 하지만 연료전지로 발전을 하게 되면은 열도 같이 생기게 됩니다. 네, 그래서 뭐 아파트라든지 아니면은 이런 건물이나 병원 같은데 연료전지를 설치를 하게 되면은 전기하고 열을 같이 활용을 할 수가 있어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발전기 더하기 온수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조금 전에 저희가 백금이 귀금속이다 이렇게 비용이 비싸다는 얘기를 했는데 네. 백금을 이제 금속을 사용했을 때는 그동안 어떤 단점이 있었고 이번에 새로 개발하신 새 전극 소재는 어떤 장점이 있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사실 그 성능만 놓고 보면은 이제 백금은 가장 좋은 소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가격이 워낙 비싸고 또 매장량이 적기 때문에 수소 사회가 다가옴에 따라서 이제 앞으로 백금에 대한 수요가 점점 늘어날 거라고 예상이 되면서 이제 그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개발한 소재는 니켈하고 몰리브데넘을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에 이제 백금을 사용할 때에 비해서 가격이 약 이제 80분의 1 정도로 낮출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비용이 80분의 1로 낮출 수 있다는 건 정말 엄청난 큰 장점인 것 같지만 성능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네. 이 니켈 몰리브데넘 성능, 백금에 비해 어떨까요? 네, 사실 가격만 아주 저렴하고 성능이 좋지 않으면은 대체를 네. 하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소재는 이제 성능으로 비교를 하더라도 백금보다 10% 정도 더 향상이 됐기 때문에 대체가 가능할 거라고 저희가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이제 한 가지 연료전지 전극으로 여러 가지 소재가 개발이 되고 있는데 사실 소재 자체로서의 성능은 아주 뛰어난데 이제 이게 연료전지에 적용을 했을 때 그 성능이 구현되지 못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새롭게 개발한 소재에 대해서 연료전지를 제조하는 공정이라든지 아니면 내부에서 실제로 작동하는 이제 환경과의 정합성을 확보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쉽지는 않아가지고 이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소재는 소재 자체로서의 성능도 좋았지만 이걸 가지고 연료전지를 실제로 만들어서 연료전지에서도 성능을 구현했다는 점에서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가격은 80분의 1인데 성능은 오히려 더 좋다. 네. 획기적인 발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이 개발하신 촉매가 수소차 연료 전지에 지금 당장 적용이 가능한 건가요? 네, 그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제 수소차 연료전지에는 산성 전해질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산성 전해질이 이제 부식을 일으켜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금속이 제한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지만 네. 또 이게 불 속의 고분자여가지고 합성이 까다롭고 조금 가격적으로도 이제 좀 더 낮춰야 되는 그런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염기성 전해질로 대체를 하고자 하는 시도들이 지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발한 그 결과로 비귀금속 전극 소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염기성 전해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장점을 구현할 수 있게 되어서 이 염기성 전해질을 기반으로 하는 연료전지의 상용화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이제 기대합니다. 네. 그 기존 백금은 그 하나의 금속인에 반해서 니켈, 몰리브데넘은 두 가지를 좀 합한 건데요. 네. 생산 과정이 어떻게 될까요? 네, 그 니켈과 몰리브데넘이 녹아 있는 용액을 잘 섞어주고요. 그 용액에 저희가 이제 환원제라고 부르는 반응 촉진제를 넣어주게 되면 그 니켈과 몰리브데넘이 골고루 섞여 있는 나노 입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원심 분리기를 이용을 해서 나노 입자를 분리를 시키고 450도 정도에서 1시간 정도 열 처리를 하게 되면 이제 바로 만들어져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연료전지를 만들 때는 이 니켈, 몰리브데넘 나노 입자들이 서로 굉장히 이렇게 밀착이 되어 있으면 수소 기체가 그 사이사이로 들어가서 반응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기 때문에 탄소 입자를 같이 섞어서 전극을 만들어주게 되고요. 그러면 니켈이랑 몰리브데넘 나노 입자들이 이제 탄소를 사이에 끼고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네. 수소 기체들이 사이로 잘 들어가서 반응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료전지를 만들어줍니다. 네. 이 생산 원리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런데 니켈은 많이 들어본 금속인데 지금 몰리브데넘은 설명을 좀 들었어도 이해가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제 부식을 방지해준다 정도로만 말씀해 주셨는데 이 소재에서 몰리브데넘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지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수소 기체가 수소 이온으로 변화하는 반응이 이제 연료전지에서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 반응을 잘 도와주도록 하는 것이 이제 전극 소재가 하는 역할입니다. 네. 그래서 반응이 시작이 되려면 일단 수소 기체가 이게 백금이든 니켈이든 이 소재 표면에 와서 붙어야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게 수소 이온으로 분리가 된 다음에 다시 그 니켈이나 백금 표면에서 떨어져 나가야지 반응이 이제 완결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전극 소재하고 수소하고의 흡착이 너무 약하면 와서 붙지를 않기 때문에 반응이 시작이 안 되고요. 네. 또 흡착이 너무 강하면 떨어져 나가질 않기 때문에 반응이 끝나지를 못합니다. 네, 그래서 너무 강하지도 너무 약하지도 않은 적절한 강도의 이제 수소 흡착 능력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구 특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제 백금이 수소 흡착 능력이 가장 적당한 가장 이상적인 소재라고 볼 수가 있고요. 니켈 같은 경우에는 수소 흡착이 좀 강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착안한 것은 수소 흡착이 약한 소재하고 니켈을 같이 혼합을 해주면 니켈의 수소 흡착을 약화시켜서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지 않을까 했고요. 그런 면에서 몰리브데넘이 가장 그 역할을 잘 했습니다. 네. 흡착력의 그 정도를 좀 맞추기 위한 니켈과 몰리브데넘의 조합을 찾기까지 굉장히 좀 힘드셨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떻게 이런 조합을 찾게 되셨을까요? 네, 이게 니켈만으로는 이론상은 이제 사용이 가능한데 실제로는 성능이 거의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니켈에 몰리브데넘뿐만 아니라 철이나 크롬, 아연, 텅스텐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금속들을 혼합을 해서 성능을 평가를 했고요. 그 결과 몰리브데넘이 가장 성능이 좋은 것으로 저희가 얻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몰리브데넘 같은 경우에는 산소하고 결합력이 강해가지고 산화물로 생성이 되는데요. 이 몰리브데넘 산화물은 수소에 대한 흡착이 매우 약하고 거의 없다시피 해서 이제 니켈의 수소 흡착 능력을 약화시키는데 도움을 준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네. 자, 아주 자세히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이제 새로 개발하신 촉매의 그 이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백금은 가격이 이제 비싸기도 하지만
이제 전 세계에 있는 매장량의 80%, 그러니까 거의 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죠. 네, 그 정도가 그 남아프리카에 집중되어 있고요. 네. 나머지 20% 중에서 13% 정도는 러시아에 있고 나머지 7%가 이제 북미 지역에 흩어져 있습니다. 매장량도 물론 제한적이고요. 예. 따라서 수요가 많아지게 되면은 이제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제 수급의 불안정성 문제도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니켈과 몰리브데넘 같은 경우에는 백금에 비해서는 훨씬 이런 우려가 적은 금속입니다. 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오늘 설명해 주신 촉매 기술처럼 그 수소 시대를 앞당기는 새로운 기술들을 앞으로도 계속 잘 개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이스트 신소재공학과 조은혜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